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애니메이터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정은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만 있어서 그런지 다들 예쁘고 초롱초롱하고 논산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네요. 어제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갔는데 다행히 예쁜 학생들이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의 길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실습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겠지만은, 시간이 1시간, 그러니까 4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다라는 것과 아까 말했듯이 그 애니메이터의 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식으로 할게요. 알겠죠? 또 하다 보면은 또 애니메이터 길이 저렇게 멀고 힘든 길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왜 안 돼? 갑자기 왜 안 되지? 아까 됐는데 확인했는데. 되나요, 이제? 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란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일단은. 자, 내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 젤리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손. 얘기해봐요. 움직이는 그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세대까지는 옛날에는 만화영화라고 그랬어요. 만화영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만화영화보다는 이거를 지금 애니메이션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자, 정적인 매체, 그러니까 정적인 거 움직이지 않는 매체의 목소리와 역동성, 그 다음에 배경음을 넣는 예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 지금 보다시피 최초의 애니메이션 나와 있는데, 최초의 애니메이션은 영화,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그죠? 영화보다도 역사가 더 빨라요. 그래서 최초 애니메이션 보자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시대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애니메이션은 진짜 말 그대로 움직임만 있는 거지, 거기에 어떤 캐릭터라는 캐릭터의 그런 형상이랄지 또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초로 시도가 됐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잠깐만 여러분들 좀 보자면은, 자, 잠시만요. 자, 최초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DC. 자, 어때요? 자, 배경에 컬러는 없고 흑백으로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스토리보다는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이게 가장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상이 아직 조금 열악해서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막 떨림도 있죠. 그죠? 떨림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정적으로 그냥 이미지만 봤다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그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기는 그렇고 시간상 여기서 끊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최초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칠판에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콤마 단위로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 촬영한 거예요. 한 컷.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연결지어서 마치 움직임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최초 애니메이션이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최초 애니메이션 하는데 또 어떤 시각에서는 이거는 아직 아니다. 왜냐,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최초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식이냐면, 자, 지금, 자, 이와 같은 여기 공룡 그려진 거 있죠? 자, 이 공룡 그려진 것도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책 같은데,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한 장 그려서 드르르르 하면은 그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배경하고 뭐 공룡의 주인공 뭐 이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다 새롭게 그렸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레임이 딱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고 약간 흔들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장 한 장 그렸기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나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배경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그려놓고 이런 주인공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씩 그려서 위에다가 올리고 빼고 해가지고서 만드는 셀 애니메이션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셀은 어떤 셀이냐면 여러분도 우리 그 투명한 그 필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려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은 또 어떤 거냐면 잠시 또 보여줄게요. 자, 최초에 아까 그 봤던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아까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그렸던 거. 자, 굉장히 떨림이 많죠? 왜냐면 아무리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똑같이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몇 페이지를. 그래도 귀엽고 재밌지 않아요? 귀엽지, 그죠? 네. 자, 이게 우리가 최초의 애니메이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미된 애니메이션 중에서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그려서 만든 형태라면, 소리가 너무 크죠? 그 다음에 셀 애니메이션 형태.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in Washington, D.C. 자, 이거는 이제 셀 애니메이션 형태예요. 지금 이제 아까보다는 배경이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배경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거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투명한 셀에 이렇게 그려서 한 장 한 장 그려서 이제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움직이는 영상을. 좀 더 이제 그림도 구체화되고, 그쵸? 배경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까보다는 덜 저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나왔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장 한 장씩 그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방영을 못하고 너무 지금 예를 들자면 한 10분 정도? 이 정도에서 너무 짧게 끝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해서 최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면 그 뒤로 이제 2D 애니메이션의 전성기가 있는데, 자, 2D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면적인 거. 그쵸? 평면적인 애니메이션의 이제 전성기가 오는데, 이 전성기는 1930년도부터 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자, 활발하게 나왔던 그런 전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미국에 있는 디즈니사, 그 다음에 워너 브로드사, 들어보셨죠? 특히 디즈니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디즈니사에서 중심으로 해서 고전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들 있죠? 피노키오, 뭐 백설공주, 그 다음에 신데렐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도나드 덕 아시죠? 얘는 왜 안 움직이고 있을까요? 모아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즈니사에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을 냈어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 그때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 컬러 TV의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흑백 TV의 시대에서 이렇게 컬러가 총천연색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가 봐도 아까보다 훨씬 더 예쁘죠,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죠? 뭐 좋아해? 어떤 거 좋아해요? 자, 또 말하면은 내가 또 해줄게. 자, 일본 애니메이션 다들 좋아하잖아. 그죠? 뭐 좋아하세요? 자, 말해봐. 자,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것을 보자면은, 자, 여러분도 우리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조금 이따 나중에 보여주긴 할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랄지, 봤죠? 그죠? 본 적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초에 만들어진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976년도. 이때는 여러분들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때부터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TV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앉아서 이거를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뒷장미 소녀 캔디랑 베르사유 장미는 나의 꿈 같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보고 저도 시작을 했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폭넓게 변화가 돼요. 자, 지금 이제 들장미 소녀 캔디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 아빠? 아, 아빠가 좋아하시구나. 이거 보통 엄마들이 다 알 거예요. 그죠? 엄마들이 한 번씩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들장미 소녀 캔디 또는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굉장히 순전적인 그런 순정 만화 형태라면 그래서 굉장히 지고지순한 여자 스타일 또는 러브스토리,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에는 러브스토리가 나오는 이런 거였다면 나중에 80년대부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여자들도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일러문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일의 조 또는 거인의 별 이런 식으로 스포츠 스토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독의 주인공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팀으로 이루어진 주인공, 그러니까 팀으로 이루어진 어떤 주인공이 없고 팀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슬램덩크도 들어봤죠? 슬램덩크 우리 농구하는 거 그쵸? 그래서 팀으로 해서 여기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제성을 또 발휘하기도 했었어요. 자, 지금 다들 새록새록 또 옛날에 본 것도 있고 살짝 스쳐 지난 것도 있고 누구한테 말을 들은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로버트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던 게 마징가 제트 시리즈. 마징가 제트 들어봤죠? 자, 마징가 제트, 그 다음에 건담은 다 들어봤죠? 근데 이 건담 아마 남학생들한테 말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고 또 특히 여러분들의 아버님도 아직도 이 건담에 대한 아버님 중에 이 건담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지금도 아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조리품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같이 나이를 먹어도 옛날 지난날의 향수를 가지고 있게끔 그런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자면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데 이건 저의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해. 내 오늘 머리 스타일도 캔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일부러 만들어 왔어.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지금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이 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귀족집에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 본인은 굉장히 입양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거기 사실은 그냥 하인 비슷하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안소니랄지 들어봤어요? 안소니? 테리우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사랑과 뭐 그런 것들이 우정, 애인이라는 또 친구가 있어요. 애인과의 우정, 뭐 그런 것들이 나온 이렇게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요,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도 결말을 몰라요. 이거에 대한 결말을.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75년대에서 소녀 만화 잡지에서 나왔고, 이거를 애니메이션화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말이 없어서 나중에 2010년도에 파이널 시리즈가 나오긴 했어요. 2010년이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75년에 만들어진 게 결말이 아직도 없어서 2010년에 나오긴 했는데 이 결말도 사실 맞는 결말이 아니다고. 원래 원작자의 결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말을 몰라요. 그래서 이 캔디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느냐? 테리우스랑 했느냐? 안소니랑 했느냐? 아니면 후원자인 알버트랑 했느냐? 지금 아직도 몰라요. 나도 궁금해. 근데 내 마음속에는 테리우스랑 했으면 좋겠어요. 테리우스랑 잘 됐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여기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베르사유 궁전을 배경으로 해서, 자,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아시죠? 루이 16세, 17세, 뭐 이때,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인공. 이 주인공 이름이 오스칼인데, 이 오스칼이 사실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귀족 집안에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 왕실의 근위 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집안에서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들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근위 대장이 돼요. 열심히 막 총칼 싸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위 대장이 돼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봤죠?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근위하는 근위 대장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사랑이 막 나오죠, 그죠? 사랑과 우정이 또 나오죠. 항상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오스칼은 이제 본인이 다 남자인 줄 알아. 다 남자인 줄 아는데 마지막에는 이 오스칼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있는 집사 있잖아요. 귀족 집안의 집사. 집사의 아들 앙드레라고 있는데 앙드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총싸움도 하고 뭐 칼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재밌죠? 그래서 이 감정이 지금도 저는 좋아하고 아주 여러 번 봤는데도 지금까지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다시피 수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해적판으로 소개가 됐어요. 해적판.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저한테도 꿈 같은 거예요. 잘생겼어? 그래, 우리의 첫사랑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지? 자, 일본 애니메이션을 놓고 말을 했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여러 아주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왜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까와 같이 들장미 소녀 캔디도 있었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얘기도 있지만 또 약간의 좀 내용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약간 선정적인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비평가됐다면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작품은 굉장히 고평가, 호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뒷배경에는 환경 오염 있죠. 환경 오염이 항상 뒷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보면은 막 먹잖아. 먹는 돼지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죠? 그 먹는 돼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것도 환경 문제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 성도 자체가 어떤 쓰레기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만들어졌고, 고물 같은 걸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벼랑의 포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막 해일이 일어나잖아. 그쵸? 막 태풍이 해일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게 된 계기도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항상 환경 오염이 뒷배경으로 깔려서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캠페인성으로 그런 것도 알려주는 좋은 작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무슨 작품인지 알아요? 응?
모노노케 히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로는 원룡공주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다음에 이거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문명.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보다시피 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뻐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요. 진짜 실제같이 잘 만들고 막 물이 흐르면 진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확 나오는데 그러한 배경 작업은 거의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손 기술 스킬도 좋고요. 기술력도 좋고 또 채색도 하는데 그 색깔 감각도 좋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배경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인공 얼굴들은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이나 다 똑같아. 단지 머리가 길고 단발이고 무겁고 이 차이고 그치? 다 똑같아. 그래도 재밌어요. 좋아요.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대가 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잠깐만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대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캔디 작가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자, 추억의 만화. 자, 이거 자,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이게 75년대에 만든 건데도 아직까지도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음악도 너무 좋지 않아?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야 돼. 괴로워도 슬퍼도 알았죠? 자, 잠깐 이거 멈추고요, 이제. 이거 베르사유 장미. 오스칼. 자, 오스칼 멋있지 않아요? 나의 첫사랑입니다. 앙드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까지 보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기해?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대,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대라는 것은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을 뿐이고, 이제 그 전에 우리 지금 하는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의 작품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만들 때 2D로 만들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셀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원화 작업은 다 해야 돼요. 원화라는 것은 우리 스케치도 하고 그 동화라고 하고요.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그 스케치를 우리가 이제 그 셀이랄지 이런 데다 하나씩 따는 거 있죠. 쉽게 해서 트레이시 테이프 같은 거 돌려서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 자, 그런 작업까지는 거의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으로 한 것을 스캔을 받아서 요즘에는 포토샵이랄지 일러스트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컴퓨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굳이 내가 이런 드로잉 실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차피 컴퓨터 작업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도구가 좀 더 이제 편해졌다는 것 뿐이고 또 단지 그 컴퓨터라는 것이 저장이 되고 복사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대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 3D. 자, 3D가 이제 뭐예요?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입체적인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TV 시리즈로 나왔던 1994년도에 나왔던 게 프랑스에서 인섹터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만한 것은 미국에서, 자, 픽사라는 회사 아시죠? 그죠? 픽사라는 픽사에서 미국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편으로 만들어낸 것이 가장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픽사에서 만든 것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있어요? 뭐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누가 말하면 내가 줄 건데, 또. 자, 여기 보면 뭐, 인크레더블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뭐, 여기 어디 숨어 있어? 토이스토리도 있고, 그쵸? 토이스토리, 그 다음에 벅스라이프, 그 다음에 니모를 찾아서 아시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했던 카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어냈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D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잠깐만요. 자, 토이스토리 잠깐 볼까요? 자, 이제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모두 꼼짝 마! 그건 진짜 힘이다. 움직이면 쏘겠다. 어서 적은 쪽을 쳐라. 넌. 그래프 강자했잖아. 조용히 안 하면 네 양들이 무사하지 못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 내 양들은 안 돼. 누구 좀 도와주세요. 자, 이걸 볼 때 이제 조금 유심히 본다라는 게, 이건 지금 현재 장난감이긴 하지만, 자, 이걸 가지고 있는 노는 이 사람, 아이가 있죠? 자, 아이의 그 팔의 꺾임 정도, 그 다음에 걸을 때 다리가 꺾이는 거,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눈동자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넌 감옥행이다 했으면 마지막으로 작별이잖아요. 자, 이 아이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래를 볼 때, 옆에를 볼 때, 그쵸? 오늘도 아주 잘했다 우리. 영원한 친구야. 자, 이렇게 다리 꺾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배경으로 쓰이는, 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투시가 잘 돼 있어요. 투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온궁감. 아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네. 에이,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나? 네. 자, 그렇게 해서 3D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또 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시초는 어떤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되거나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 그 TV 광고 있죠? 뭐 바카스 광고랄지, 옛날에 뭐 판코레이라는 감기약이랄지 이런 것에서 보면 애치하는 애기, 아이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했다랄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의 시초가 됐고, 우리나라의 최초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에서 방영한 영화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 있었어요. 자, 이 홍길동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흑백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흑백인데 여기 지금 딱 보면 총천연색 하고 나왔어. 얼마나 이게 독특하고 그때 이슈가 됐으면 총천연색이라고 포스터에 꼭 적어놨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이걸 작업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셀 작업이라 했잖아요. 근데 셀 작업을 하는데 셀 작업에 전용 물감이 없어서 포스터 컬러를 그리다 보니까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르게 되면 막 쩍쩍 갈라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그리는
자, 다시 그려서 작업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히트를 치니까 그다음부터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흥부하늘, 뭐 선화공주, 선호공 이렇게 이런 것들 기타 등도 만드는데 그 뒤부터는 참패, 흥행에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서 잠시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잠시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제 부각이 된 게 뭐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때 이때가 전객인데요. 김청기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있어? 못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세대는 들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김청기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그 전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만들었다면 이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로봇이 등장을 해요, 로봇. 그래서 SF 애니메이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극장에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또 잠깐 보자면 자. 아이 참. 도저히 안 되네. 자, 아까 태권브이 봤죠? 저 로버트를 우리 처음에 어렸을 때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흑백이 시대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반응이 됐을 때는 그때 우리 이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진짜 거의 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로버트 태권브이를 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첫 장면에서 보면은 이 음악이 딱 나오잖아요. 빰빰빰빰 하면서 나오죠, 그죠? 자, 이 음악이 나오면은 우리 극장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좋아했던 로버트 태권브이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것이 이 철이와 영희 이 두 사람이 자, 어떤 조종할 수 있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로버트 태권브이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아이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또래의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성인 같죠?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태권도를 잘하는, 둘 다 태권도. 굉장히 아까 그 태권도 연습하는 거 뒷장면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권도를 잘하는 소년들이 거기에서 조종하는데 얘네들이 조종하는 대로 얘네들이 태권도 하는 동작을 로버트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쁜 놈들을 무찌르고 막 그런 거. 괴수도 무찌르고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하나의 핵을 그었고 이 로버트 태권브이의 자 저기 때문에 이제 1탄도 만들어주고 1탄, 2탄, 3탄 1탄에서 2탄은 이제 우주작전이고 3탄은 수중작전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2탄 기다리고 3탄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부터 약간의 우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약간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969년도부터 해서 국제아트 프로덕션 해가지고, 자, 어떤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니메이션의 채색 작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하청 작업을 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살진 않았잖아요. 삶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받은 하청으로 우리가 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채색 작업을 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기술 스킬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도 이제 올라가기는 됐어요. 하지만 기술 수준이 올라갔지만 그 이상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칼라 TV가 들어와요. 그래서 칼라 TV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극장 애니메이션은 약간 쇠퇴기가 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졌는데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 호돌이를 줄여서 달려라 호돌이라는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이때 굉장히 히트를 했고요. 그걸로 이루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아기 공룡 둘리 들어봤죠? 아기 공룡 둘리, 그 다음에 달려라 하니 또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아직도 여러분들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게임 하는 거 부모님들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 그래? 아, 조금 다르구나. 근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또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저도 막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게임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방금 전에 누가 얘기했듯이 우리 아빠가 시켜요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도 좀 커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게 된 계기가 뽀롱뽀롱 뽀로로 아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랐지? 그죠? 그 다음에 라바. 이 두 개의 성공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됐고,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죠? 문화 부가가치. 그래서 굉장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또 더더군다나 또 인식을 개선해 준 게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 겨울왕국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거기 누가 나와? 엘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관객이 극장에서 본 걸로 인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이제 급부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리 애니메이터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애니메이터예요. 그럼 이 애니메이터가 아직도 보다시피 자,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보통 보면은 하청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열악하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막 지저분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가지고서 그 보수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성이 돼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제작할 기간에만 계약직으로 해서 딱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적으로 모여서 만들었다가 또 사라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보다시피 자, 앞으로의 유망 축적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애니메이터가 항상 깨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다시피 문화산업의 전망이 좋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산업은 응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어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동화나 원화, 작곡 감독, 콘티 감독 이렇게 해서 테크트리라고 해서 기술의 어떤 나무 밑에 이렇게 있고 또 위에 있고 한 사람씩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올라갈수록 사실 뭐 좀 돈은 더 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동화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다. 여기 비슷한 뭐 애니메이션과랄지 이런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나오고 이런 데 제작 들어갔으면 3개월 정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레이싱지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연습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선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여기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트레이싱 페이퍼를 위에 올려놓고 이제 따는 거 있잖아요. 따면서 여기다 이제 스토리도 이제 접목시키고 하는 게 바로 원화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 작업이라 하죠. 자, 움직임을 직접 그려서 설계하는 위치가 바로 원화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하는 게 작가 감독의 순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 내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애니메이터인데 이 애니메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요. 드로잉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면은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한두 장 그려보는 걸로, 또 뭐 몇 번 해본 걸로, 아니면 몇 년 해본 걸로 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3D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마야라는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자,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내가 작업을 하지만, 이 3D로 작업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드로잉 실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드로잉 실력이 다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관절 꺾임이랄지, 그 다음에 눈의 동작이랄지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터가 되려면은 우리 그 사람의 이렇게 관절이랄지 신체의 조건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비례랄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온공감을 줄 수 있는 투시, 자, 우리가 보통 투시도라 그랬는데 그 투시의 능력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주를 이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메타버스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예요? 나의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그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바타는 누가 만들어야 돼? 그쵸? 우리 디자이너가, 애니메이터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할 일은 많고 또 지금은 현재 환경은 열악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시대에는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나 같은 기성세대가 조금 잘 이렇게 밑자락을 잘 깔아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려운 면을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하게 멋있는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고 또는 애니메이터뿐만이 아니라 이걸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만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라는 오늘 이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꿈과 희망을 좀 갖고 내가 또 꿈과 희망을 가졌던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다, 외국이 어떻게 시작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결정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스케치도 한 번씩 해보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다들 재밌는 시간 됐어요? 그래요. 다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여러분들 나중에 열정을 가지고서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자, 그럼 잠시 앉아.